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그래도 우리는 자주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셨죠. 가끔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나? 돌아올 곳이 있을 때 여행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곁으로 떠나는 여행이 가장 설렙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나탈리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나탈리였습니다. 주말에는 의미와 재미가 하나씩 더 추가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지금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유쾌한 기운이 따따블 될 것 같은 분을 초대했습니다. 다재다능한 끼 숨기지 못해서 드라마 PD만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유튜버도 하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유명 블로거이기도 하십니다. MBC 드라마국의 김민식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박수를 좀 쳐주세요. 제가 MBC PD가 KBS 라디오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되게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저 MBC PD 수첩에 나온 그 KBS 기자로서 그렇죠. 제가 또 그 MBC의 김민식 PD님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제 와이프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신가요? 예, 블로그를 거의 매일 봐요. 진짜요? 예. 더 열심히 써야겠는데요. 예, 그리고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지 모드로 방송하지 말고 김민식 PD처럼 좀 즐겁게 해라. 인생을 뭐 그따위로 사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실은 저는 세상이 이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기자님처럼 이 세상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쑥스럽습니다. 저처럼 그런 어떤 내공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웃기는 걸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 코미디 PD도 있는 거죠. 엄청 내공 있으세요. 사실은.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김민식 PD를 알게 된 게 우리가 처음 2012년 참여연대에서 직접 했을 거예요. 같이 토크를 했어요. 예. 그때는 서로 잘렸을 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그랬던 게 기자님이 KBS에서 이제 해고 막 이걸로 이제 글했었고 저는 그때 해고 다시 이제 정직됐을 때였고 저는 해고 다음 가는 징계 정직 6개월을 받았을 때였죠. 서로 그러니까 정직 6개월자들끼리 그렇죠. 만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랬던 게 기자님은 그때 이제 9시의 거짓말이라는 책으로 약간 징계를 그걸 해서 저는 기자님은 글을 써서 싸웠기 때문에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했고 저는 맞습니다. 이제 그 서늘한 간담회라고 이제 그 사장님 칭송 방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아가리 파이터 말로 떠들면서 상대들에게 적들에게 말로 상처 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했었는데 진실 탐사 엔터테이너가 아니고 제가 그러면 키보드 그때로서는 사실 책을 쓰시면서 지필로서 그걸 하셨었죠. 그렇군요. 근데 제 책은 별로 나가지가 않았고 김민식 PD의 여행 서적이었나요? 15만 권 이상. 영어 공부책,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가 지난달에 51쇄를 찍었고 51쇄죠. 15만 부가 넘게 나갔습니다. 와, 그 정도면 돈을 좀 벌죠. 좀 많이 봅니다. MBC 연봉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연봉보다 훨씬 더 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내고 나서 연봉보다 책 인세로 돈을 한 해 더 많이 벌었어요. MBC 월급보다 책 인세로 더 많이 버니까 회사 동료들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하면은 PD로 일을 하면서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책까지 내니 다들 그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는 비결을 궁금해하길래 또 책을 썼죠. 매일 아침 써봤니? 매일 아침 블로그에 7년간 글을 썼더니 그걸 가지고 책을 내요. 그거는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그 책도 10세가 넘게. 10세가 넘게. 이게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죠. 이 정도 되면 맞습니다. 기타 소득을 신고를 하고 역시 본인의 확 이제- 아시는군요. 예, 본인의 연봉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의 세율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자이기 때문에 세율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자,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분에게 아예 맡겨요. 그렇죠. 세무사 그거 현명하십니다. 사무소액을 하고 예. 이거를 다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까지 언제까지 내시면 돼요 하면 그냥 그때 내고요. 세금이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계산할 때 한 30%? 예. 고기 이상 왔다 갔다 해요. 30%?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예. 북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중산층이 한 30-40% 예. 내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음. 그 정도 레벨이 돼야 한 30% 낸다. 그렇죠. 뭐 이거를 좀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되게 좀 더 내고 싶기는 한데요. 네. 애국자로서 예. 우린 또 애국자니까. 이 경제쇼에 오늘 주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네. 나오신 거죠? 저는 사실 뭐 오늘 아무래도 책 쓴 저자로서 예. 제가 최근에는 MBC에서 드라마를 최근에 만든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게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예. 회사에서 드라마 연출의 기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후배들한테도 또 젊은 후배들이 또 해야 되고 기회를 그리고 줘야죠. 요즘 이제 예. 그 아시다시피 공중파들이 어려워서 예. 드라마를 제작하기가 제작비가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제작 편수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드라마를 연출해야겠다라고 후배들과 이 기회를 놓고 싸울 게 아니라 나는 빨리 다른 기회를 한번 시장을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책을 열심히 쓰고 있고요. 예. 저는 책을 쓸 때마다 고민하는 거는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돈이 들던 것을 안 들게 해주거나 예. 아니면 돈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거나 아. 이를테면 예. 저는 예전에는 왜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는 게 다 유료 서비스였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카카오톡이라는 게 나오면서 어. 무료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어. 사람들이 다들 유료 문자 대신에 다들 이제 카톡을 쓴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예. 집에 노는 방이 있어요. 음. 어차피 돈 한 푼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온라인 사이트에 어떤 숙박 사이트에 올려놨더니 여기에 외국인들이 올 때마다 돈이 되는 거죠. 돈 맞습니다. 안 되는 빈 방이 돈이 되게 하니까 예. 이게 또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또 그렇죠. 저는 책을 쓸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거든요. 나에게 있는 노하우 중에서 사람들에게 돈이 드는 것을 안 들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예. 돈이 안 되던 것을 돈이 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예. 영어 공부가 저는 그랬어요. 음.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영어 공부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 어려서 조기 유학 보낸다 그러면은 뭐 1년에 막 1억씩 이렇게 집에서 지출하는 가정도 있고요. 예.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영어 공부 실은 굳이 미국 유학까지 안 가도 원어민에게 배우지 않아도 혼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독학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 쓰지 않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할- 있다. 그것도 또 엄청나게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다들 예. 영어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려서 조기유학을 보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만 하더라도 저는 87학번이고 우리 때는 해외여행 자유화 전이란 말이죠. 88 해외여행 년에. 자유화 되는 게 예. 88년, 89년. 89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어려서 미국 간 덕에 나는 영어를 잘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어. 책을 외웠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성문 기본 영어라든지 그냥 영어 사전 같은 거 외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 저는 공대를 다니면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예. 외대 통역대학원 가서 동시통역사로 일을 했거든요. 아. 저는 그 기억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 유학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20이 넘어서 본인의 삶에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혼자 영어 공부를 해도 충분히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뭐 3, 40대 직장인들한테도 통용되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책을 쓸 때 제 또래들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썼는데 저희 또래가 50대가 사실은 영어 공부에 있어서 끼인 세대거든요. 그렇죠. 우리 앞 세대는 지금의 70대, 80대는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었던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미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세대는 왠지 어려서 영어 공부를 할 기회는 놓쳤고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4, 5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예.
패키지 투어 깃발만 쫓아다니면서 여행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나도 언젠가는 배낭여행 가고 싶고 자유여행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영어 공부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영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쓴 책이 어떻게 하다 보니 15만 부가 넘게 팔려요. 아직도 안 사보신 분이 있다면 그 대열에 냉큼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지금 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 책의 일부 내용을 그러면 그 야, 좀 역시 소개를 해주세요. 역시 돈을 전략을 해야 되니까. 역시 경제는 효율의 이 학문이라고 예. 기자님은 바로 이것을 예. 책을 안 사고도 바로 가장 알짜 정보만 여기서 뽑아낼 알짜 수 정도를 있는 좀 이야기를 그럼요, 해주셔야지. 그럼요.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맛보기가 또 이렇게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제가 그렇다고 또 안 사보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럼요, 예. 알죠. 그 영어 공부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 또래 50대들이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하지만 영어를 못해 라고 하면서 영어를 포기하는데요. 예. 그건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 영어를 수동적으로 이해의 영역에 대해서 테스트만 받았어요. 예. 독해라든지 청취라든지 미국 사람이 써놓은 문장이나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읽거나 듣고 그것을 뜻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을 봤단 말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영어를 막상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능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해 영역만 공부를 했는데 맞습니다. 능동적 표현의 방법은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상 이제 영어 하려고 하니까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 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왜냐? 예. 우리는 계속 시험을 보면서 전치사, 연결, 중요해, 정관사, 부정관사 이것만 따지다 보니까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계속 S를 띠띠띠 해야 하는 되지, 거죠. to를 해야 되지, 그렇죠. for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거죠. 근데 쓸데없는 것에. 그렇죠. 예. 여기에 에너지가 나가다 보니까 말을 할 용기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한 번에 이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기초 회화책을 외우는 겁니다. 아. 영어 책을 외우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어떤 어려운 책이나 막 이런 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 기초 회화 영어 책을 외우는 거고요. 예. 기초 회화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걸 보면은 다 알아. 근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해라고 하거든요. 예. 자, 눈으로 봐서 이 영어 문장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문장을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니까 좀 어려운 공부를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버케블러리 22,000이나 타임지 사설을 공부를 하죠. 예. 그거는 평생 가도 못 써요. 그렇죠. 기초 회화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입니다. 높은 표현들이고 그래서 쉬운 영어 회화를 외우는 것이 예.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영어 회화 공부 방법이에요. 실제로도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한 3,000단어밖에 안 된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우리가 미국인처럼은 못 되겠지만 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여행은 예. 다닐 수 있겠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사교육을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라. 제가 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저는 영어 조기교육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 자신도 그 실예고. 예.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영어 조기 교육을 전혀 안 받으셨던 거죠?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우리 없다가? 때는 그런 것 자체가 기회가 그래, 없었잖아요. 맞아요. 없었어요. 근데 그저 학원이 금지가 됐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예. 요즘 강연 다닐 때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영어 시험을 봤는데요. 예. 그 성적이 학점이 D+예요. A, B, C, D의 D예요. 제가 그 2학년 영어 때 2학년 1학기 성적을 근데 제가 통역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예, 졸업했죠. 한국 외대 한국외대 통역대학을 통역대학원. 입학하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학하기도 힘들고 졸업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졸업하기도 들어와서 재해 졸업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죠. 근데 예. 뭐 저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영어 조기 교육이 효과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에 있어서 what이나 how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교재로 어떤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은 why가 제일 중요해요. 왜 하냐? 왜 영어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엄마 아빠한테는 동기가 있어요. 음. 내가 그때 영어를 잘했으면 대학교 때 나는 교환학생을 갔을 텐데. 그때 내가 회사에서 해외 어. 파견을 갔을 텐데.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해서 그걸 못 갔네. 그래 너는 그러니까 영어를 해야 돼라고 7살짜리한테 영어 학원에 가서 원어민 선생에게 하루 6시간 동안 영어로 우리말도 아직 서툰 애들한테 영어로 7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하라고 하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한을 대신 풀어다오 뭐 이거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사교육이 또 가장 문제 중 하나는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과정을 쇼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쇼핑은 뭐냐면 나의 책임이 없어요. 애가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예. 학원이 후진 거예요. 아, 대치동이 아니라 그런가? 아, 이 강사가 아직 1타 강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뭔가 이 역량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은 아, 이거는 선생의 탓이야, 학원의 탓이야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더 좋은 학원에 얘를 보내야겠어, 더 좋은 학군으로 얘를 이사를 시켜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니에요. 학습은 하는 그 본인의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성과가 안 나오면은 예. 공부하는 사람이 방법이 틀렸거나 뭔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뭔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또래 엄마 아빠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 종합교육이 되게 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다. 예. 자세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영어책 한 권 외워반위에서 이게 얼마나 달달달 외웠는지 그 말씀만 좀 해주세요. 얼마나 달달달 외워야 하는지. 책 한 권 예. 외우는 게, 제가 이제 이 책을 낸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요. 예. 이 책을 가지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회화책을 외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루에 30분 정도씩 예. 6개월을 투자를 하면 기초 회화책 한 권은 뗄 수가 있어요. 하루에 30분 정도씩. 하루에 30분 6개월. 6개월을. 네. 예.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 은근히 어려운 건 뭐냐면 힘들지. 꾸준히 이걸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공부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은행 예금도 복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오늘 하루 하고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과를 외우면 내일 2과를 외웠을 때 밤에 자기 전에 1과 2과를 복습을 합니다. 그렇죠. 열흘째가 되면 1과부터 10과까지를 다 외우고 그다음에 잠에 듭니다. 자, 이게 계속 복리로 쌓여야 나중에 6개월이 되고 나면 한 권을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과 외우고 내일은 3과 외우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때그때마다 쌓이지는 않거든요. 항상 외운 거를 누적해서 암송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새해 맞아서 영어 공부 결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작심삼일 이미 끝나신 분들은 이 방법을 네. 한번 생각해 마지막이다 보시면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고요. 속는 셈 치고 그다음에 이제 돈이 안 드니까 네. 일단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게 15만 부씩이 팔린 이유는 뭐냐면 책이 일단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술술 잘 읽힌다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렇죠.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늘 한 얘기 있어요. 책의 마지막에 제가 사실 쓴 얘기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도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영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예. 다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권하는 효과는 뭐냐면 예. 첫 번째, 우리 애한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유학까지는 안 보내도 되겠다. 이를테면 적어도 제가 바라는 거는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해서 애를 유학을 못 보내줘서 애 영어를 못하게 만들었네. 내가 부모로서 난 너무 애한테 죽을 죄를 졌네. 예. 라고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적어도 이건 적어도 지가 마음만 먹으면 나이 20이 지나서 지가 하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그것만 해도 여러분에게 수천만 원의 절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전국 서점에도 있지만 도서관에 이미 15만 부가 팔렸다는 건 이미 전국 도서관에 쫙 깔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워낙 인기 도서인지라 예약이 좀 걸려 있을 수는 있어요. 대출 이미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요? 서점 가서 한번 그냥 몇 장 읽어보시고요. 내키시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심지어 이 책은 워낙 인기돼서 마케터.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은 아직까지도 워낙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중고 서점에 팔면 지금도 중고 서점 가격이 꽤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읽고 바로 파셔도 되니까 편하게 한번. 네, 죄송합니다. 경제쇼라서 저도 모르게 또. 아니 괜찮습니다. 예. 홈쇼핑으로 좀 홈쇼핑 채널로 변한 것 같아. 바로. 여러분은 지금 최경영의 경제쇼를 그렇죠? 듣고 계십니다. 주체적인 학습 능력. 제가 사실은 영어 관련해서 취재를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네. 영어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똑같은 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주체적인 학습 능력과 그다음에 나이와 관련해서 조기 교육이 필요 없다. 최소한 다른 언어를 시키려면 원어민이 아닌 이상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의 경우는 3, 4학년 정도, 네. 그러니까 문장이 형성이 돼서 말을 할 수 있는 나이,
그걸 이제 한 3, 4학년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어 수러가 모국어가 명확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 나는 학교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정도가 되어야 외국어를 학습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어학과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또 맞습니다. 예.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아이에게 모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제일 낫다. 근데 네. 모국어는요 돈 들여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가 그냥 좋아하는 책 읽게 하고 지가 좋아하는 TV 보게 하고 친구들 만나서 게임하고 놀라고 하면 모국어는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자세히 보면 오래도록 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게 이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 그 모국어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예.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국어를 잘해야 사실은 네. 외국어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예,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 이렇게 많은 일을 블로거도 하고 유튜브도 지금 몇만 있어요? 이제 4만 좀 넘겼습니다. 예. 시작한 한 달 만에 구독자 1만을 넘기고요. 개인 유튜브 아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이라 그래서 예. CBS 라디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바시 세바시 예. 제작진이 만드는 그 책 소개 유튜브 채널이고요. 예. 제가 진행을 맡고 있죠. 아, 대본과 출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본과 그러면 아니 MBC에 소속되면서 CBS에서 이미 진행을 맡고 계시면 KBS에서 뭐 이렇게 출연하셔도 아무런 예. 뭐 대신 이제 항상 미리 사전에 신고는 합니다. 외부 예. 활동 신고서를 그걸 저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TBS 뉴스공장 갈 때 음. 사전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52시간 노동제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당신의 삶에서 오로지 회사 일만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재능을 쓰지는 마라. 예. 회사 일 외에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뭔가를 능력을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100세 시대 어차피 KBS와 MBC가 60세 이후까지 다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와 MBC에게도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예.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예.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발간하신 책이 제목이 뭡니까 이게?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요.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쓸 때는 저는 앞으로 100세 인생 시대에 50 이후에 50년을 예. 뭘 하고 지낼 것인가에 대한 이 얘기인데요. 저는 그 굉장히 하나가 중요하죠. 저는 예. 첫 번째가 저는 외국어 공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예.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또 하나는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했어요. 글쓰기.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일이라든지 또는 내가 일의 어떤 업의 분야에서 했던 것들 이루었던 성취 같은 것을 예. 글로 남겨서 그것이 그것이 굳이 출판까지 안 가더라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쓰기 그게 이제 매일 아침 써봤니라는 두 번째 책이었고요. 예. 세 번째 책이 이제 여행 이야기로 저는 노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예찬론을 써봤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또 지적 능력을 향상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그렇죠. 메모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글쓰기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고 여행은 이제 다양한 시각을 넓힐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딱 세 가지를 정확히 고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월급적인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직장 생활은 끊임없이 나에게 고난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돈 벌고 사는 게 쉬우면은 그게 취미 생활이지 어떻게 직장 생활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예. 일을 하다 보면 저는 특히나 드라마 PD로 일을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청률이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 드라마는 어떠셨어요? 지난번 드라마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 상대 프로가 상당히 센 게 하나 들어와서 도전을 하긴 했지만, 예. 근데 저는 시청률이 잘 안 나올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게 그게 저는 하나가 외국어 공부고 하나가 글쓰기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여행인데요. 여행이다. 제일 쉬운 게 여행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예. 기자님을 힘들게 한 시절도 있었듯이 예, 똑같죠. 그 힘든 시절에 저는 이제 이상하게 일치해요. 그 시기가. 예,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하다면 나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회사에서 날 이렇게까지 못 살게 구는데 예. 날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수모를 주는데 예. 내가 이걸 견디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예. 사표 쓰고 나가서 예. 산티아고를 걸을 거야. 그래서 아. 산티아고를 탁이 순례길을 걷고 와서 내가 저자로서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내가 설계할 거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죽을래? 그러면서 회사에서 어떤 그 수모 그러니까 너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회사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니 이번에 말이야 예. 누가 어느 본부장이 나한테 이랬는데 그건 난 너무 치욕스러워. 그랬더니 어. 집사람 당신이 받는 월급에는 예. 그 수모를 견디라는 돈도 들어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현명하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 자꾸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뭐가 근데 힘들어지냐면은 나는 왜 못 참았지? 산티아고를 그러니까 예. 회사 사표를 내고 산티아고 가고 싶은데 이걸 못 가게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회사 사장이 그 전에는 미웠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미운 거예요. 이걸 못 보내주는 안 보내주는 와이프가 더 미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위험하다. 예. 왜냐하면 이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남자에게는 이 부인과의 좋은 관계 유지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예. 노후 파산을 막는 아주 첫 번째 이 저 조건 중 그렇습니다. 하나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산티아고를 갈 수는 없고 예. 그래서 그다음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산티아고로 가는 이유는 예. 하루 종일 걸으면서 뭔가 이 마음의 어떤 고뇌를 좀 이렇게 씻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구두의 길을 굳이 산티아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나? 갈 필요 없지 사실은. 서울에 둘레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로 가는 대신에 서울 둘레길을 걸은 거예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히잖아요. 57km고요. 중요한 어. 거 그렇죠. 경제적으로 예. 비행기 티켓을 살 필요 없이 전철 타고 가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숙박비 들 필요 없이 내 집에서 먹고 자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뭐 쉬거나 그럴 필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 일요일 날 주말에 그냥 한 번씩 가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 둘레길을 완주를 했는데 완주하고 나니까 완주 인증서도 주고요. 아. 되게 그리고 걸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다음 딱 느꼈던 게 예. 많은 사람들이 여행 그러면 여행의 로망이 있어요. 나는 유럽을 자전거로 일주를 할 거야. 유럽 대륙을. 예. 뭐 아니면 뭐 어디에 가서 크루즈를 탈 거야.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먼 그걸 내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소소한 일상에서 여행을 즐기라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TV만 보면서 드러누워서 그런 크루즈 여행을 꿈만 꾸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렇죠. 밖으로 그냥 나가야지. 그때. 나가야죠. 예. 저는 사실 그때 회사에서 저를 되게 힘들게 하던 시절에 정말 괴로웠던 게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가서 제가 송출실에 앉아가지고 이 주조 근무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예. 회사 업무가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회사에 출근하는 과정을 즐겁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회사에는 어차피 8시간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그래서 제가 한강을 자전거로 달리면서요. 그럼 저 예. 이제 그 고속터미널에서 저 이제 따릉이를 빌리거든요. 예. 저희 집이 이제 강남이라서 예.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가려면 중간에 강남대로를 가는데 거긴 차가 많으니까 예. 전철을 타고 세정거장 전철을 타고 고속터미널에 내려요. 어. 거기서 따릉이 서울시 공유자전거 이거 예. 되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 활용해 보세요. 정말 좋아요. 따릉이를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딱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한강 자전거도로만 달려요. 예. 차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강 자전거도로 가다가 홍제천 만나서 거기서 DMC로 가면은 회사 바로 앞에 따릉이 반납소가 있거든요. 대여소. 거기에 그냥 반납을 하고 출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립니까? 1시간 정도. 자, 근데 이게 예. 매일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저는 항상 이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회사의 그 되게 괴로운 그 유배지로 업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는 유럽 자전거 일주를 할 텐데 그걸 위해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2시간씩 전지훈련. 그러면 막 내가 되게 멋있는 놈이 된 것 같아요. 남들은 다들 막 지금 유배지에 끌려가는 막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막 이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나는 거기를 그래서 막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몸이 되게 이렇게 그 자전거 피곤하거든요. 몸이 힘들면은 쓸데없는 고민이 사라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생활이 괴로운 게 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혼자 고민을 해요. 부장이 지나갈 때 오늘 저 양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내가 뭐 잘못 보인 거 있나? 혹시 나 다음 고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나 다음에 혹시 다른 부서로 온갖 생각 다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몸이 편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이 괴로울 때는 몸을 좀 번거롭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 중 하나는 저는 서울에 있는 좋은 둘레길이라든지 북한산 둘레길도 좋고요. 걷기 여행, 한강 자전거 길 도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여행을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또 그 외신에 따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이 좋으면
체력이 좋거나 운동을 하면 마음이 바뀐다. 이게 그렇죠. 그 육체와 정신 사이에 네네. 상호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어떤 맑은 정신이나 어떤 우울한 감정이 안 생기고 맑은 정신이 나오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단련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꼭 몸과 육체를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으로 만들었다. 네. 그래서 내 삶을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겠다. 네. 내 마음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 평정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 왜 예. 기자님하고 저하고 전혀 예. 의외의 장소에서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어딘지 기억하세요? 어디죠? 서리풀 공원에서 우리 산책하다가 만났잖아요. 만났죠. 예, 그냥 예. 이렇게 그냥 동네 산을 산책하다가 그렇죠. 만난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때 서리풀 공원을 왜 갔냐면은 예. 저는 그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갈 때는 꼭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쭉 해서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서 저쪽까지 방배동까지 가거든요. 예.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걷는 습관을 기르게 된 그 중 하나가 뭐냐면 기자님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죠. MBC에서 예.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예. 그래서 힘들 때 저는 항상 힘들 때 책을 찾아 읽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걸 하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제 이를테면 문효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쓰신 책에도 보면 이제 예. 몸을 챙깁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음이 괴로울 때 우울증 환자들에게 해주는 가장 쉬운 처방이 걷기 처방이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20분 30분 걷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제가 서리풀에 갔던 것도 예.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저는 그냥 걸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걷는 게 저도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걸어 보면 땀도 나고 그러다 보면 또 풀려요. 맞아요. 예. 풀려요. 예. 예. 뭔가 또 풀리고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네. 생각을 또 고쳐먹게 되는 이게 그래서 삶의 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MBA에서 배운 것도 네. 경영학대학원에서 배운 거 딱 하나만 꼽아라라고 하면 긍정적인 삶의 태도. 오. 요거 하나.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고쳐 먹으려고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하면 근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자라고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 네. 이게 마음이 안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져요. 근데 습관이 밖에 나가서 걷는 거다. 그럼 마음 고쳐먹기가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지금 사실 기자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너무 저는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역시 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자님하고 저하고 만났던 게 예. 그 참여연대에서 예. 참 언론인 이 토크쇼라 그래서 참쇼라 그래서 저를 불렀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양대 방송사의 참 언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되게 박해받던 시절이었고 그랬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최 기자님이나 저처럼 저는 이제 MBC에서 노조 부위원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막 뭔가 싸우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되게 평화로운 사람, 되게 긍정적인 예. 사람이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이 예. 지나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예. 그냥 적당히 그냥 예. 시키는 대로 하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 회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열정 과잉. 열정 과잉, 애정 과잉, 회사에 대한 정이 너무 예. 사랑이 지나쳐서 저는 이 기자님의 MBA 가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게 긍정적 사고에 너무 재밌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저는 최고의 싸움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너무너무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힘이 저는 오래 가고요. 그렇죠. 분노로서 뭔가를 하잖아요. 예. 금세 지쳐요. 오래 못 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단순히 저도 어떤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자기 저주와 욕설을 뭐 요즘에도 이제 댓글로 많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럼요. 본인이 소진이 돼요. 예. 그래서 본인이 활활 불타서 네. 본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게.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어떤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그 변화의 그 기저에는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난 네. 너무너무 이걸 좋아해,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자, 근데 이런 마음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뜻대로 안 돼도 크게 좌절하진 않아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은 남거든요. 예. 근데
분노와 미움으로 이것을 반드시 바꿔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좌절합니다. 그렇습니다. 흑화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걸 되게 경계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짠돌이 경험 컬렉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지은 별명입니까? 아, 이게? 그럼요. 예. 짠돌이 경험 컬렉터. 그러니까 경험을 다 모으는데 네. 그 중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짠돌이로 살 수 있을까? 아, 제가 예. 그 오늘 경제쇼에 나왔으니까 제가 정말 저의 그 경제에 구체적 대한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50년 이상을 살고 느낀 건데요. 예. 돈을 벌기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아끼려면은 내 마음만 내 욕구만 절제하면 되거든요. 태도만 바꾸면 돼.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버는 것보다 훨씬 예. 더 쉬운 게 돈 한 푼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 지금 사실 나이 50이 넘었지만 저는 술, 담배, 커피 하지 않고요. 골프 치지 않고요. 예. 돈 들어가는 취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이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 읽는 거거든요. 야 최적화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노조할 때 되게 마음이 편했다. 예. 자르면 뭐하고 뭐 정직을 하면 뭐하냐. 내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는 지금 이미 내가 그냥 되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이걸 할 수 있고 지금도 예. 뭐 사실 책 쓰고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게 사실 그렇지 않나요? 책은 정확하게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돈이 별로 안 안 된다. 돼요. 한국 출판계 안 돼요. 예. 안 예. 돼요. 1년에 뭐 한 10,000권을 파는 저자라고 하면 베스트셀러 저자인데 예. 그래봤자 인세로 1,500만 원 정도? 예, 1,500, 예. 1,000. 사실 이걸로 생활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이걸 하려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책을 써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음. 돈이 안 되어도 좋으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겠어. 그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도 돈을 별로 이렇게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버는데 욕심이 크게 없어요. 그냥 술, 담배, 커피, 골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커피, 골프, 담배 빼고 저는 다 하는데. 아, 기자님은 큰일 예.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뭐 큰일 지금, 하실 분들은 예. 또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예. 그렇고요. 저는 뭐 드라마 PD고 약간 이제 오타쿠처럼 덕후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좀 뭐 큰일 저도 찌질하게 이렇게 쭉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예. 가늘고 길게 가려고요. 예. 100세까지 그냥 쭉 가려고요. 아니 근데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네. 그 어떤 짠돌이의 습성을 뭐랄까요? 익히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네. 또 나름대로 또 즐기는 법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 예. 그러면서도 돈을 아끼면서 즐기는 법 이런 노하우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저는 그 놀이를 할 때 또 쓸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저는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야 또 경제라는 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예. 저는 놀이를 할 때 제가 찾는 놀이에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나의 즐거움이 타인의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예. 도박 같은 게 그래요. 예. 내가 돈을 따서 즐겁지만 누군가는 잃어서 괴로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좋은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게 그 댓글에서 막 그 누구 이렇게 유명인을 놀리면서 하는 그게 저는 좋은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즐거움이 타인의 괴로움이 되지 않는가 이걸 그렇죠.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의 즐거움이 미래의 괴로움이 되진 않는가. 전 이것이 저는 술이나 담배 같은 어떤 마약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은 쾌락인데 이게 먼 훗날 쌓이고 쌓여서 나의 노후의 괴로움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되지 않는가 이게 살펴보는 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 저의 놀이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은 어려워도 먼 훗날 쉬워지는가. 저 같은 경우 이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거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어려워요. 예. 이걸 뭔가 글 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영상 편집도 쉽지 않고 근데 지금은 힘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늘죠. 그래서 쌓여서 실력이 늘죠. 제가 요즘은 저는 저기 동네 문화센터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싸요. 탁구가 정말 이렇게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잘 못하지만 계속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에도 이 운동은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탁구는 되게 괜찮은 운동이죠. 예. 저는 나이 70, 80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구기 종목이 저는 탁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탁구를 제가 70에 탁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50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예. 배우고 있어요. 예, 탁구 참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저기 예. 여기 나온 김에 그럼 제가 탁구의 그 이 예. 즐거움에 대해서 잠깐 제가 홍보를 하자면 예.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막 그 여행을 1년에 한 번 막 그 한 5일 정도 10일 정도 유럽에 가는 것만 즐겁다고 생각하시면 예. 이분의 여행의 즐거움은 1년에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말마다 서울 근처의 관악산, 북한산을 다니면서 산행을 다니는 분이라면 이분은 빈도가 훨씬 더 높은 즐거움을 누리시는 거죠.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빈도다.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러니까 센 조건에 맞춰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참 좋다. 좋은 말이다. 이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제가 이거 자주 해야지. 조그만한. 그렇죠. 그렇죠.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가서 세바시의 상 강연 제목이고요. 예. 이 얘기는 따로 또 제가 이제 세바시에서는 했었는데 예.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강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연봉 5천을 받는 직장인이 되는 순간 나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될 때까지 자신의 행복을 계속 유예를 합니다. 거기다 이제 되고 나면 또 허무해요. 바로 예. 내 다음 별것도 목표는 없어. 1억이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나는 하루에 3,000원씩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뭔가를 나는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겠어. 그럼 그걸 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강도보다는 빈도를 주장을 하는데 예. 우리가 축구를 찬다고 해봐요. 예. 2시간 동안 축구를 하면서 공이 내 발에 와서 닿는 게 한 몇 번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고 많지 생각해요. 않습니다. 예. 내가 골을 넣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어휴. 진짜 드물죠. 예. 근데 탁구는요 하면은 5분 동안 수십 점이 납니다. 수없이. 공이 계속 수없이 납니다. 예. 스코어를 예. 계속 내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강도보다는 빈도가 높은 즐거움을 찾았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탁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의 경우에 그렇고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어떤 기준을 찾아야겠죠. 근데 저는 놀 때 강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중독으로 가는 놀이들이 보면 예. 강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걸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빈도.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영어 표현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볼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빈도. 네. have a ball. 예.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재밌게 이제 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또 재밌는 거네.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공을 발명한 이유도 갖고 즐길 수 그렇죠. 있도록 하는 건데 그렇죠. 굳이 뭐 어렵게 그 축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예. 아주 쉬운 탁구를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행과 관련해서도 네. 그 어떻게 좀 돈이 안 들면서 그 아무래도 여행이라고 하면 좀 돈이 드니까. 그렇죠. 여행에 예. 돈이 들긴 드는데요. 저는 여행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비에 있어서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저는 어려서 그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소유 양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뭔가 소유한 것을 하나 둘 더 늘리려다 보면 그건 욕심이 끝이 없는데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나의 존재를 더 풍성하게 하는 예.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걸 어렸을 때 책을 읽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돈을 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물건을 사서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는 나의 경험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소비더라고요. 경험에. 그러니까 그것이 여행이구나. 그러면은 예. 여행만큼 좋은 이 경험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행만큼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서점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절에 가서 내가 1년간 있다가 이걸 깨닫고 책을 썼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예. 내가 어디 여행 갔는데요. 한 달 여행 갔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스페인은 자유입니다라고 하면서 와서 책을 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가 뭔가를 떠올리거나 내 삶의 어떤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요. 어딘가 떠났을 때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 보면 아마 저는 기자님이 미국 유학했던 시절도 예. 어떤 그런 내가 그 안에서 아웅다웅 서울에서 여의도 KBS를 출퇴근만 하면서 살던 거기에서 예. 벗어나서 거리를 두고 예.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면은 저게 과연 다할까? 저게 뭔가 더 중요한 뭔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예. 그렇게 유학까지 못하더라도 여행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많은 사람들이 여행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어딘가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음. 제가 하는 그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가끔씩 그 영어로 검색을 하면서 서울 베스트 플레이스 투 고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요. 예. 그러면 미국인들이나 서양 그 이 유럽 여행자들이 서울에 와서 다녀본 곳 중에 야 종각이라는 곳이 있고 뭐 이를테면은 경복궁 뭐 이러면서 청계촌 이러면서 예. 애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고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재밌는 게 음. 여행자의 시선으로 서울을 봤더니 너무너무 매력적인 도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 수도에 국립공원이 있는 수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 예. 좋은 산이 국립공원이 전철과 버스로 연계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이요. 정말 좋은 강인 게 테임즈나 뭐 이렇게 파리의 뭐 세느강 하지만 그 옆에는 보면은 다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나 이 사람들이 산책하기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한강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길이 막 달릴 수 막 있고. 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강도 좋고 산도 좋고 그러면서도 되게 지금 문화적으로 핫 플레이스들도 있고 맛집도 있고요.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많은 곳이 없어요. 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때로는 여행이라는 것은 낯선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이 나의 일상의 공간을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자의 시각으로 그럼 바라봐라. 저 같은 이거 경우 좋다 이것도. 오늘은 예. 제가 사실 날이 추워서 그냥 근데 제가 음. 예전에 이제 KBS 명사들의 책 읽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는 그날은 제가 KBS 여행을 왔어요. 그럼 어떻게 오냐면은 여의도역에 내려가지고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한 30분 걸어서 옵니다. 예. 그럼 여의도에 저 중간에 이렇게 숲도 있고요. 여의도 공원 내에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KBS 여기 그 본관 앞이라든지 IBC 홀 앞에 그때만 하더라도 태양의 후예 커다란 그 드라마 포스터가 있었거든요. 예. 동남아 여행자들이 와가지고 막 단체 관광객들 와가지고 사진 찍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오는 이 KBS라는 곳이 나는 일하러 오는 곳이지만 누군가는 KBS를 한류 문화 관광 스폿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예. 해외에서 휴가를 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오는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럼 나도 역시 그러면은 그 사람들처럼 와가지고 태양의 후예 포스트 앞에서 MBC 드라마 PD인데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가고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 정말 좋다. 이렇게 어쩌면은 회사 바로 앞에 이런 공원이 있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누리다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일상의 모든 활동을 사실은 다 여행처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하듯이 우리 살다가요, 그냥. 시각을 외국인 시각, 여행객의 시각으로 다양화해서 예. 일상을 좀 즐겨보자. 그렇게 해서 또 여행을 많이 하면 관점이 많이 생기고 경험도 많이 생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여행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에서도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또는 그 이전에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잖아요. 그렇죠. 예, 방학 때 그냥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한 달. 근데 이제 50대, 60대 또는 은퇴해서 보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게 안 간대요. 안 간죠. 예. 근데 그 시간이 안 가는 이유가 계속 고정된 주택에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그 지루한 시간이 를 어떻게든 다양화시키려면 그 방법이 이제 여행밖에. 그 인생을 사실은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왜 첫 번째 데이트, 첫 키스, 첫 연애 다 기억이 나잖아요. 네. 자, 왜냐하면 사람은 다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굳이 우리가 10번째 키스, 20번째 키스, 100번째 키스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뇌에서는 첫 번째 할 때 이거 되게 좋은데 너무 환상이야 라고 하고 머릿속에 신호를 남겨주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너가 계속 해야 돼 라고 알려주죠. 그래야 우리가 생존하고 진화를 하고 이 후손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했던 경험은 다 기억에 남는데 두 번째, 세 번째서부터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추억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는 여행을 예. 가면 예. 저는 여행이 감각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년 전 제가 이 아프리카
잔지바르 여행을 가서 느낀 거는 예.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들을 맡아요. 열대 그 과일, 예. 그 막 이 두리안이라든지 막 이런. 예.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광을 보죠. 음. 그러니까 시각, 촉각, 미각, 청각 다 새로운 것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저는- 있었구나 뭐 이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면서 이 감각을 깨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게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년에 250권을 책을 읽으십니까? 200권에서 250권 사이 있습니다. 200권에서 250권? 예. 하루에 거의 한 권 정도. 그렇죠. 읽으려고 그중에서 노력합니다. 경제 관련된 책도 좀 읽으세요? 많이 읽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효율이잖아요. 예. 효율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량을 늘리는 게 무조건 효율을 그렇죠. 높이는 길이죠. 예. 저는 인생의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예. 10년, 20년 산 어떤 삶의 노하우를 음. 책 한 권에 녹여냈다면 그 사람의 20년 삶의 노하우가 녹아든 책을 내가 3시간 만에 다 읽고 이 사람의 그렇죠. 이걸 깨우쳤다면 그렇죠. 나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대로 흡수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좋은 없죠. 게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경제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어떤 거 뭐 추천해 주시면 저는 예. 사실 그 제가 좋아하는 막 이거는 이제 경제 쪽에서 경영이라든지 애자일 경영, 저는 요즘 약간 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해서 뭐 애자일 경영 방식에 대한 책들을 요즘 많이 읽기도 하고요. 예. 실리콘밸리에서 이를테면 베조스 레터라든지 예. 이런 그 아마존의 경영 방식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최경의 경제쇼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저는 이원재 선생님이 쓰신 소득의 미래입니다. 저는, 소득의 미래. 네, 소득의 미래를 보고 예. 미래의 소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는 계속 60, 70에도 저는 돈을 벌어오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40에 늦둥이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일을 해야 한단 예. 말입니다. 예. 미래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 책에서 딱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국민의 AI 절반이- 혁명이나 이제 4차 그렇죠. 산업혁명 때문에 하면은 예. 국민의,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소득의 미래, 이 책에서 이원재 선생님이 하시는 가장 재미난 그러니까 저는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으로는 인생에서 흑자 구간보다 적자 구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구간, 흑자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소득을 올리면 우리는 흑자가 되고요. 그렇죠. 어린 아이일 때는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특히 노후가 돼서 하는 경우에는 적자 구간이겠죠. 그렇죠. 벌어놓은 거 가지고 쓰는 거는 거니까. 예. 적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퇴직 후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적자 구간이 되게 길어지는데 흑자 구간은 짧아져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막 종신고용이고 평생 직장이고 그래서 오래 일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없죠. 들어가서 몇 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고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러니까 적자 구간이 늘어날 때 이 음. 사이사이의 적자 구간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자 구간에 빠진 사람들이 이걸 다시 흑자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한다든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위해서 직능 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때 뭘 할까를 하다가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득의 미래를 보고 나서 앞으로는 무조건 기본소득이 와야겠다. 기본소득의 시대가 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소득 제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1년에 매 한 권 책을 쓰고 매년 여행 떠나기가 예. 계획이다. 네. 올해 계획이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그래서 PD님 앞으로는 뭐 계획이, 꿈이 뭐예요? 근데 저는 나이 50이 넘어가고 나서는요, 미래 희망이나 소망 이런 거 없어요. 50이 넘어가면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하자. 60 이후에 뭐 하자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좋아하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은 책 읽고 동네 뒷산 걸으면서 산책하고 그렇게 걷다가 또 유명한 기자님 우연히 만나면은 즐겁게 담소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런 이 경제나 이런 세상사에 대한 통찰을 가지신 어떤 기자님이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딱 1시간 이 라디오를 진행한다면 그 1시간 라디오 딱 들으면서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이거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1년에 250권 읽는 분 앞에서 제가 무슨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진행이 엉터리여서 못했다. 아니요. 그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 작가님이 예. 대본을 너무 꼼꼼하게 잘 써주셔서 음. 좋았는데 그 작가님 대본 중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예. 재테크에 대해서 직장인들에게 딱 하나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감히 경제 전문가 앞에서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 저는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주식, 재테크를 하지 투자, 않는다. 예. 부동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재테크를 할 시간에 첫 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테크, 집사람의 첫 커리어에 저는 투자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집사람이 예. 예전에 그 회사 잘 다니다가 어느 날 큰애 낳고 나서 예. 미국 유학을 간다 그러길래 와튼 스쿨에 가서 MBA를 했어요. 그때 제가 MBC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예. 5천만 원 받아서 와튼 예. 스쿨 첫 학기 등록금으로 제가 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야, 니들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와이프의 커리어에 투자를 해라. 아. 나보다 5살 어린 와이프의 커리어에 투자하는 건 정년 5년 연장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죠. 아, 이게. 그렇죠. 예. 아, 그리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또 하는 중요한 것 중 예.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부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가사 노동을 제가 잘 분담을 해야겠죠. 야, 저는 아까 그렇군요. 술, 담배, 커피, 골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신 골프를 설거지를 많이 하시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녁에 약속을 잡지 않고요. 예. 주말에도 골프 모임 안 나갑니다. 아. 마님이 주말에 쉬셔야 평일에 회사 가서 일을 잘 하시고 그래야 그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한 그 값을 다 뽑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팬들이 많으신 이유가 있었군요. 예, 황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좀 약간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제가. 예, 오늘 함께해 주신 MBC 김민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의 그 로고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소비도 다르지 않다. 적절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또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Vive en mí.